첫째가 면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7명도 전부 아픈 사람들, 몸이 약해서 면역력 없는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이제 그 치명타지. 아예 면역력 있고 건강한 사람들, 밥 잘 먹고 그런 사람들은 걱정 없어요. 아이 중국이 14억 명 중에 2천 몇 명 죽었는데, 물론 많이 죽었지만은 아이 14억의 배모가 아무것도 안 해요. 아, 우리 5천만 중에 7명 죽었다고 그걸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관돌 산낭균이 제가 폐왕균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바이러스를 다 잡아먹는 게 관돌 산낭균이야. 심지어 암균까지도 잡아먹는 게 관돌 산낭균. 이까지 코로나19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중국에서 그 뭐야 복전자 오르게 생겼어. 뭐 중국에서 관돌 산낭균이 그 바이러스에 그 항바이러스가 있거든요. 보이차만 먹어도 항바이러스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새까맣잖아요. 그러니까 1640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무이산에 와서 홍차를 수입해다가 영국 사람들한테 팔아먹었는데, 영국 사람은 차를 딱 보고 새까맣거든. 이게 오 브렉티 한 것이 브렉티가 호비나 지금 학명으로 지금까지. 원래 흑차는 호남성 사천성에서 만든 악토에 발효시킨 걸 우리가 흑차라고 하는데, 영국 사람들이 브렉티 해버리는 바람에 원래 흑차는 영어 학명이 없어요. 브렉티 하면은 홍차가 브렉티로 돼 있어. 근데 이 차가 2011년도에 대만에 참 산골도 그런 산골이 없어요. 몇 킬로에 하나씩 그 차 공장 하나씩 있는 인가가 드문 아주 산골짜기에, 그때 당시에 한 60대 거의 60 가까운 그 엽선생이라는 사람이 세계 홍차 품평대에서 1등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만든 홍차야. 물론 이제 그 차는 조금 더 여린 잎을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때깔이 좋아, 요거보다. 근데 요건 이제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잎이 조금 더 컸을 때 따서 하는데,
제가 언제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은 원리 원칙대로 해서 말 그대로 옛날 그 참 뭐랄까 저 근현대가 아니라 옛날 왕조 시대에 옛날 사람 했던 그대로를 교본 그대로 만든 사람이야. 그래 옛날에 이 차나무에다가 가을이나 겨울에 거름을 해야 그 다음 해에 그 뭐랄까 차싹이 튼튼하게 잘 올라와요. 그래서 거름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제 우리 그제 그 뭐랄까 가면서 이제 새신부가 맞겠다. 새신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그제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 그제 60년대 그 시골에 퇴비는 뭐냐? 나무 풀을 잘라다가 주엄살에다가 썩혀가지고 그걸 지게에다 끙끙 들고 지게에다 짊어지고 가서 거름을 주는 게 퇴비예요. 그런데 뭐랄까 7, 80년 지나면서 과학재래연구원 화학비료 그게 지금 모든 생명체들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대만도 70년대에 화학비료를 써가지고 그때 화학비료를 막 쓰면은요 소출이 5배가 올라가. 그러니까 막 당장 부자가 되는데 그 후유증이 땅이 산소가 되면은 그 유명한 대만의 동정오룡 오면은 그 제가 80년에 유학을 갔을 때 사람들이 오룡차에 대한 자부심이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차가 대만의 동정오룡차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대만 사람들인데 동정오룡은 자다가도 동정오룡차 먹자면 뻘떡 있는다. 그 정도로 유명한 동정오룡차인데 지금도 그 맛이 안 나와요. 40년이 지난 지금도 옛날 70년대 찬란했던 동정오룡차의 그 맛과 향이 아직도 안 나와요. 그만큼 수십 년이 지나도 이게 땅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옆 선생은 종자 이게 말부터 하면 이게 차는 언제 먹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얘기 않고 차부터 먹으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옆 선생만 기억해요. 차부터 한 잔 먹고 예? 삼림홍차라고 그 옆 선생이 세계 홍차 품평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만든 홍차예요. 근데 이게 먹기 전에 자연농이라고 해서 제가 2000년대 지나서 대만을 이렇게 쭉 이렇게 차 산지를 돌아보는데 아유 차밭에 차나무는 안 보이고 잡초들만 수북은 거야. 그래서 야 너희들이 왜 잡초 이렇게 뭐랄까 제거를 않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 차가 어떻게 크냐. 이게 바로 자연농이라는 거예요. 잡초 속에 차나무가 뭐랄까 잡초로 못 이기는 그런 차잎은 따서 우리가 만들어서 먹어봐야 약효가 없다는 거야. 그 잡초들 이기고 자생력을 스스로 키운 그 차나무 잎이야말로 진짜 면역력이 강해서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인간의 건강에 좋다 해가지고 자연농, 유기농이 아니라 자연농, 아예 뭘 뿌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체 그냥 잡초하고 차나무하고 같이 크게 그냥 자연 게으른 농법이에요. 우리나라도 언제 텔레비 보니까 게으른 농법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부지런해 가지고 그냥 뭐랄까 화학비료 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먹을 음식들이 그러는데 그냥 자연 속에서 자연 순환계의 원칙대로 차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옆 선생이 그렇게 키워. 근데 이 대만은요 여름에 38.5도 되는 그 더위가 한 달 동안 지속이 되는데 만약에 비가 왔다
하면 차나무도 다 말려 죽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에 다수확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 차나무 그 뭐라고 주변에다가 거름을 줘요. 그러면 차나무라는 것은 직근성이기 때문에 지 키의 3배를 뿌리를 깊게 받고 크면서 어느 추위나 그 뭐랄까 그 뭐지 그 한발이라고인가 우리가 이제 비 안 온 거라 가뭄에도 안 죽고 크는 게 차나무예요. 근데 인간들이 다수하고 위해서 거름을 위에다 주니까 차나무들이 아이고 이제 차나무도 그 뭐랄까 생명체인데 아니 먹기 쉬운 지표면 놔두고 먹을 것 없는 그 땅속 깊이 뿌리 받고 크겠어. 그러니까 차나무들이 밑으로 뿌리를 받고 커야 하는데 옆으로 퍼져. 차나무 뿌리들이 아니 걸음 받아 먹기 편하게. 그러니까 차나무들이 뿌리가 옆으로 퍼진다는 건 조금만 가물어도 말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농으로 오면은 그지 뭔가 뭐 하나 이점이 있냐면 잡초라는 것은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사람이 밟아도 안 죽는 게 잡초예요. 그래서 잡초라고 하는데 잡초들이 아무리 한 발에 가도 야들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왜 안 죽냐? 그만큼 생명력이 강한 거예요. 지가 안 죽으려고 그래서 수분을 잘 모아놓은 거예요. 그다음 가뭄이 와도 그걸 가지고 먹고 하는데 차나무가 잡초들 수분을 얻어먹고 커.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자연농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이 잡초가요 어느 정도 무성해가지고 꽃이 피면은 그 밭이 말 그대로 차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꽃 피기 전에 잡초를 싹 피워버려. 그러면 그 비워서 그대로 놔두면은 깨끗이 씌우는 게 아니라 그대로 놔두면 그게 썩어서 거름이 돼. 그런 식으로 자연 순환계 어떻게 적응해 가지고 그렇게 키운 차나무를 우리가 자연농이라고 하는데 그 2000년도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아 세상에 참 뭐랄까 돈을 벌기 위해서 차를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은 옛날 그 차의 전통을 잇기 위해서 옛날 방법 그대로를 쓰면서 이렇게까지 뭐랄까 힘들게 농사 짓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보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 뭐지 그 상표 등록원 마크가 뾰족 나온 1창에다가 잎사귀 2개 1창 2엽이 이 사람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1창 2엽만 딱 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손이 밑으로 하나 더 내려가면 입이 더 커. 이 3개 있는 것보다 이 밑에 것이 입이 더 크니까 무게가 더 많이 나가.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1창 2엽을 따서 만들어야 우롱차가 고급 우롱차가 되는데 돈 조금 벌려고 자꾸 손이 밑으로 내려가. 그래서 3엽을 따다가 최근에는 하나 더 내려가. 1창 4엽을 따서 우롱차를 만들어요. 그러니 그러면 우롱차가 무슨 맛이 나오겠어. 근데 1창 2엽을 이제 차밭을 쫙 이렇게 관조도 이렇게 쳐다보면은 어떤 차나무는 1창 2엽이 나 있는 차나무도 있고 어느 건 조금 발육 상태가 안 좋은 건 1창 2엽이 아직 쬐깐해 가지고 아직 피려고 하는 그런 차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차밭의 70%가 1창 2엽일 때 차를 따는 게 옛날부터 중국이라든가 전통 차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법칙이에요. 뭐 백목다이니 백차니 뭐 홍차니 모든 차가 그래요. 왜냐면 저희 차잎을 딸 때 사람이 한두 명이 따니까 수십 명이 가서 차를 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하루 일당이 옛날에는 3, 4만 원인데 지금 10만 원이래. 그 일당 10만 원 주고 그 사람들이 따는 그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 차밭의 70%가 1창 2엽일 때 대구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렇게 마주 보는 것이 짝이 되는 거. 왜냐면 저희
차나무라는 게 뾰족 나온 싹이 시간이 지나면서 잎이 하나 피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잎이 또 하나 피어. 그러면 처음 핀 잎보고 두 번째 핀 잎보고 야들이 크기가 똑같아. 비슷해졌을 때. 이걸 서로 대칭이 된다 해서 대구화라고 그래. 이 대구화가 차밭의 70% 정도가 됐을 때 사람을 투입을 해서 차를 따는 거야. 그래야 생산 효율도 높고 차로 제대로 만들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지키니까 자꾸 손으로 밑에 내려가서 잎사가 더 큰 것도 따고, 차가 차잎 따는 게 안 좋은 차잎을 따다 보니까 차 맛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차부터 한 잔 먹읍시다. 세 달 할까요? 말까요? 향을 잘 맡아보시면은 맑은 꽃향에다가 톡 쏘는, 우리 한약재 넣는 계피 있죠. 계피. 수정가에 넣는 계피 향이 있으면서 화한 박하향이 있어요. 그러니 이제까지 홍차의 소종 홍차의 전통적인 맛과 향은 소나무 연기향, 송년향. 차를 만들 때 소나무 장작을 떼서 소나무 연기를 흡착을 시켜서 만든 게 정산소종, 그리고 김운홍차, 그런 유명한 홍차들의 맛과 향인데, 이 차는 장작불을 안 떼고 그냥 요즘 기계화된 건조기에다가 이렇게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송년향이 없고 그 대신 계피향과 박하향이 있어요. 수정가 좋아해요? 수정가 먹을 때 그 향 나오지, 계피향. 근데 화 하면서 박하향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전체 홍차 시장에서 이런 향이 나온 건 처음이거든. 그래가지고 출품하자마자 최고의 금상을 받은 차가 이제 이 사람이 만든 이 삼림 홍차인데,
그래서 좋은 명차를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은 차입을 잘 따는 거예요. 정말 차입을 정선해서 제대로 된 차입만 따서 만들어야, 따서 그 다음에 그저 시들림 시키고 그저 솥에 덮고 비비고 말리고 그런 작업들을 했을 때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차를 만들어도 차입을 잘못 따면은 차가 맛이 없어요. 근데 이 옆 선생은 자기 상표를 일창이업으로 등록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일창이업 대구하였을 때 그때 차입을 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그 유명한 정산, 소정, 기문, 홍차, 운남, 전홍 그런 차들이 전부 여린 잎을 따서 그 차를 만들어서 고급 홍차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옆 선생은 8월달 대만에서 가장 더울 때 차입을 따요. 여름에.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봄차 여린 잎으로 딴 그 홍차 좀 사고 싶은데 자기들은 전통적으로 그런 차는 하급차 만들 때 쓰고 진짜 좋은 차는 여름에 막 뜨거운 햇볕으로 뭐랄까 이 산화 효소가 가장 많을 때, 그러니까 이제 막 이 탄소 동화장이 오면서 차입이 막 이 카페인이라든가 카테킨 성분이 많아지면서 산화 효소가 많아질 때가 여름 초여름 7월 말에서 8월 초, 그때 이 산화 효소가 가장 많기 때문에 홍차란 것은 원래가 100% 완전 발효차예요. 근데 요즘 홍차들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그 다질링이라는 인도 북부 그 세계 뭐 3대 홍차 중에 하나 이제 다질링 홍차인데, 거기에 새 봄에 해발 2000m 넘는 아주 히말라야 올라가기 바로 밑에 인도 북부니까 거기에 여린 잎을 가지고 20% 발효시켜서 홍차라고 하는데 20% 발효시키면 우롱차야. 근데 만드는 방법이 홍차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그것도 홍차는 홍차지. 20% 발효시킨 홍차. 그래서 홍차 하면은 옛날에는 완전 발효차를 홍차라고 했어. 근데 그 지역에 따라서 차 맛과 향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 발효시키는 정도로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절대로 완전 발효. 그게 홍차다. 이게 누인 양반이라 고지식해 가지고 책에 써 있는 그대로 완전 발효시킨다 해서, 완전 발효시키려면은 산화효소가 가장 많을 때 그때 차입을 따서 발효를 시켜야 시커멓게 완전 발효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차를 만드는 방법, 제다 중에 가장 간단하면서 제일 쉬운 게 홍차예요. 그런데 좋은 홍차를 만들기는 제일 어려운 게 또 홍차예요. 간단해요, 이건. 왜냐면 이거 우리 녹차처럼 그저 400도에서 산화효소를 없애기 위해서 막 뜨거운 소에다가 막 저 엄청나게 빠른 손놀림을 해서 그저 산화효소를 없애는 살청 과정, 그런 과정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를 만들 때 제일 어려운 게 살청, 녹차 만들 때 제일 어려운 게 이 살청 작업이거든요. 막 소돈도 뜨겁고 손놀림이 조금만 되지만 타버려. 그리고 그제 소돈도를 낮게 하면은 설익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만들어서 보면은 갈변이라고 해서 차 잎이나 줄기들이 빨갛게 변해요. 그러면 이제 갈변이 되면은 약간 발효 맛과 향이 나서 녹차로서 땡이야. 그래서 이 살청을 잘해야 되는데 이 홍차는 살청 과정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근데 중요한 것은 위조. 그러니까 우리가 우롱차를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할 때는 전부 약한 햇볕에다가 강발효, 그제 햇볕에다가 위조를 시켜. 위조가 우리가 수분을 제거시키는, 그리고 우리가 말리는 작업을 위조라고 하는데, 홍차를 만드는 모든 차는 일광 위조를 안 시켜요. 실내에서 그제 실온으로, 그러니까 30도 좌우의 실온으로 차잎을 말리는 거야. 근데 차잎을 말리는데 말 그대로 위조시키는 그 과정을 3시 각각으로 확인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여름에는 16시간, 겨울에 동절기에는 24시간을 위조를 시켜야 돼. 생각해보세요. 16시간, 그 뜨뜻한 여름에 16시간을 위조하는 거 1시간에 한 번씩 굳어보고 이렇게, 예? 그제 응급처치하고 이제 그러려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 다른 차들은 그렇게 위조가 그렇게, 물론 이제, 예? 그제 차 맛과 향을 뭐랄까 좌우하는 중요한, 우롱차도 중요한 관건이 되긴 하는데, 홍차만큼, 홍차에서 이런 맛과 향이라는 건 이제까지는 지구상에 없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1911년에 세계 홍차 품평대회에서 금상을 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제까지 없는 맛과 향이거든. 그리고 1941년에 운남성에서 실험으로 전홍, 야생 대엽종의 아주 여린 잎, 뾰족 나온 싹만 따서 홍차를 만드는데, 오지금은 영국 여왕이 먹기 아깝다고 유리병에 넣고 막 이게 하얀 융털들이, 뭐랄까 저 모든 차에 싸게는 융털이 있다 했잖아요. 그 융털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거기다가 융털이 되게 고물고물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유리병에 넣고 조리보고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저 전홍이에요. 전홍도 1941년에 만들자마자 홍콩의 부하공사를 통해서 영국의 경매장에 냈는데, 당시에 최고가의 전홍이 팔렸어요. 그래서 출품하자마자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게 이 전홍인데, 그런 식으로 이 차도 다른 홍차에서 같지 않은 맛과 향이 있어요. 예. 아유, 세계 금상 받은 사람이 만든 홍차라니까. 그래서 이제 위조를 시키는데, 사람들이 장소는 좁고 또 이제 그 차입을 쫙
이 대나무 발에다가 이제 펴서 이렇게 시들림을 시키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은 스테인레스 철망, 우리 녹차 이렇게 쫙 펴서 말리는 게 선반처럼 스테인레스로 만들어. 그러면 이게 그 대나무 채바로 만들면은 위에는 공기 접촉이 많으니까 빨리 수분이 나가고, 이 채바로 닿는 밑에 부분 수분이 안 날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차입이 골고루 이거 위조가 안 돼. 근데 스테인레스 망으로 하니까 밑에서도 공기가 접촉이 되고 위에서 공기 접촉이 되는데, 장소는 좁고 귀찮으니까 차입을 두껍게 깔아. 그러면 홍차 만들면 그냥 완전히 베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한 켜로 얇게, 말 그대로 위에서도 공기 접촉해 가지고 수분을 발산시키고 밑으로도 발산을 시키고 해가지고 시간을 봐가면서, 그래도 약간씩 이게 이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한 번씩 살짝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이렇게 깔아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16시간을 관찰을 하면서 위조가 제대로 잘 되는가 그걸 봐야 돼. 근데 다른 홍차 똑같은 그 차입을 가지고, 그제 홍옥종 그 차입을 가지고 대량으로 만드는 차 공장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위조를 어떻게 시작하면은 큰 거제 스테인레스로 만든 이 컨베이어 벨트처럼 쫙 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막 뜨거운 바람으로 막 선풍기로 밑에서 막 불어. 그리고 그 어느 정도 위에다가 스텐망으로 쫙 해가지고 요게 컨베이어 벨트처럼 쫙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밑에서 막 뜨거운 열풍으로 막 불어 올려. 근데 차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 그래 이놈의 것이 무슨 홍차 맛이 나오겠어. 그냥 박리담회로 대량 생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기화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자존심 있잖아. 세계에서 내가 1등한 사람이야 하는 이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한 켜로 쫙 펴서 만드는데, 그래가지고 홍차는 살청을 안 해요. 살청을 하면은 산화 효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발효가 안 돼. 완전 발효가 안 돼. 그래서 살청, 솥에 적는 작업이 없어요. 그 대신 위조를 잘 시켜야 돼. 근데 위조를 시키는데 무조건 그냥 바짝 말려버리면은 그 차가 그 유념이라고, 우리가 옛날에는 멍석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비볐는데 요즘은 유념 기계가 있어요. 그 영국의 레이드라는 사람이, 레일인가 그 사람이 1874년에 유념 기계를 만들었어. 이제 조금 이따 이제 홍차 얘기였던 이제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셈 지역의 이 홍차잎은 세계에서 비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아셈 지방이야. 인도 동북부, 인도가 이렇게 V자로 이렇게 했으면 동쪽에 이렇게 옆으로 가려면 맨 북쪽에 그 아셈 지방인데, 여기 이제 1835년에 무이산의 차나무를 가지고 복건성 사람이 가서 차나무 재배하는 방법과 홍차 만드는 방법을 전수해 오고 와요. 그러면서부터 비로소 인도에 홍차가 만들어져요. 물론 그 전에 1780년에 한 몇십 년 전에 처음으로 인도에 차나무를 시험 재배 성공을 해요. 그런데 대단히 다원을 조성하고 시작한 것은 아셈 지역에 1835년부터 시작돼. 그러다가 아셈 지역은 차잎이 큰 것은 막 2, 30cm 막 커요. 그냥 그런 잎은 우리 녹차 유념하는 것도 어깨 빠지고 힘들어요. 그 막 열이가 어린 것들도 자 유념을 하면 힘들거든요. 근데 잎이 막 크고 뻗신 거, 그런 것들은 손으로 비벼봐야 비벼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뽕잎만 해도 그 뽕잎이 약간 큰 것들은 미끄덩미끄덩해가지고 비벼지더라. 유념이 안 돼요. 그래서 작두 사다가 뽕잎을 잘랐어. 잘라가지고 진액이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비비니까 비벼져. 그런데 그 이제 물론 이제 이 아셈 지역에서도 처음에 전통 1874년에 유념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손으로 비볐을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큰 차잎을 돌돌 말아가지고 한약방에서 이렇게 작두로 이렇게 차잎을 잘라가지고 비비면 비벼져요. 그런데 이 억센잎이라 잘 안 비벼요. 미끄덩미끄덩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랄까 영국에서 이걸 차를 팔아먹기는 팔아먹여야 하는데 아쌈 지역에다 이렇게 차밭을 조성해 놓고 홍차를 만드는데 그 한 40년간 영국 과학자들 연구를 했어. 이걸 어떻게 사람이 비비는 것처럼 이상적으로 잘 비빌 수 있는 그 방법을 연구를 하자 해서 만든 거 유념 기계예요. 그리고 2년 뒤에 작두로 이렇게 그 차잎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그것도 보통 큰 작업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레이드라는 사람이 또 그걸 파쇄 기계를 발명을 해. 그러면서 영국이 100년간을 세계 홍차 시장을 석권을 해요. 인도에서 물론 지금도 세계에서 홍차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인도예요. 근데 인도는 짜이라고 해서 인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먹어요. 근데 수출은 세계 3등인데 생산량은 1등이야. 근데 이제 그 케냐라고 이제 아프리카 있잖아요. 거기서 커피 나오는데 열대와 아열대가 공존한 모든 지구상의 58개국에서 홍차가 나와요. 뭐 저거 뭐지 멕시코 뭐 브라질 어디 뭐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그제 뭐랄까 58개국에서 홍차를 만드는데 대만은 전통적으로 우롱차를 만드는 중요한 우롱차 산지 중에 하나예요. 이게 대만 복건성, 광동성이 중국 우롱차의 주산지인데 일본 사람들이 대만 북부의 포종 정찰하고 언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긴 뒤에 요동반도하고 대만하고요 청나라로부터 통치권을 넘겨받으면서 1895년부터 대만을 지배를 해요. 그래가지고 대만 북부에 그 포종 청차를 수입에다가
일본에다가 이제 팔아먹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동안 비린내 약간 난 그 일본의 증차랑, 물론 이제 말차도 많이 먹지만은 전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다관에다 이렇게 우려서 먹는 그런 방법도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 전달을 할 때 일본 말차는 일본 그 녹차는 당나라에서 썼던 정차법을 쓰기 때문에 우리 가마솥에 잡고 약간 깨볶는 것처럼 구수한 그런 맛이 나와요. 근데 이게 그냥 새파란 녹차잎을 수증기, 전기로 쪄서 비벼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차잎이 가지고 있는 풋풋한 청미, 비린 맛이 많이 나와요. 그런 녹차를 먹다가 대만에 한 10% 발효시킨 녹차하고 거의 비슷하면서 탕색도 녹차색을 거의 비슷해요. 그러게 향이 맑은 그 난향에다가 맛이 매끌매끌매끌하면서 막 달달하고, 이 세상에 어느 녹차가 이렇게 맛있는 녹차는 먹어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냥 녹차는 안 먹고 대만의 포종 정차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녹차 만드는 그 차농들이 다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 정부 이래서는 큰일 나갔다. 우리 그동안 거의 900년간 내려온 우리는 차문화 다 망하겠다 해가지고 아셈에 가서 아셈 지역에 아셈 차나무 종자를 대만 북부에다가 이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대만에다가 홍차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저그 나라는 홍차를 수입을 해가. 홍차하고 이 녹차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만이 일찍부터 홍차 산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99년도에 50년간의 종자 개량을 연구를 해가지고 버마에 있는 야생 차나무를 꺾어다가 모본이라고 하는데 꺾어지을 때 꺾다가 대만의 야생 산에 있는 그 차나무에다가 접목을 시켜 해가지고 50년 동안 연구를 해. 그래가지고 드디어 1999년도에 신품종 대차 18호라는 새로운 신품종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만들으니까 이제까지 대만은 주로 아셈종의 차나무로 홍차를 만들었는데 1999년부터 대만 전체에다가 대차 18호로 보급을 해요. 그러다가 4년도에 2003년도에 그러니까 100년인가 1904년도에 대만 북부에 차나무 종자 개량 공장, 개량 농장이지 공장이 아니라 개량 농장을 본부를 세우고, 우리는 말하면 시골 읍면 단위까지 피라미드 조직으로 쫙 이게 이 개량 농장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50년을 만들어서 신품종을 만들었는데, 이게 홍차 만드는 품종으로 최고 가장 적합하면서 좋은 맛과 향이 나오니까 이름을 대만 차나무 종자 개량 농장 2003년도에 100주년이 되는데, 그때 대차 18호를 이름을 뭐로 바꿨냐? 중국 사람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붉은색, 그 다음에 붉은 옥 해서 홍옥종이라는 신품종을 명명을 하면서 홍옥종이 탄생을 해요. 그러면서 이 홍옥종을 대만 남쪽에 중부에 집중적으로 이제 보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지라는 고향에, 거기서 걸어서는 한 대여섯 시간 걸어가야 되니까 그 산골짜기 걸어서는 갈 수가 없고, 버스도 없지. 그러면 거기는 그게 전부 자가용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택시 영업이 안 되니까 택시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 어지 향까지 딱 도착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야. 그저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그저 그 뭐랄까 시외버스 정류장에 그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그러면은 자가용 없는 사람은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자가용 있는 사람이 몰래 택시 영업을 한대. 그러면 그 사람 나하고 연결 좀 시켜주라 해가지고 그 사람 택시 요금 한 3배 정도 주고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참 그렇게 이제 시골 구석에서 세계 최고 금상을 받을 수 있는 이 뭐라고 홍옥종 그저 홍차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 종자도 좋아야지만은 이제까지 세계 홍차 시장의 대부분을 인도의 아셈 지역의 아셈종으로 만든 홍차들이 전 세계를 석권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1999년에 이 신품종이 만들어지면서 대만의 어지의 옆 선생이 참 교본 그대로 욕심 부리지 않고 정말 최고의 차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들여서 만든 이 차가 이게 그 차 공장이 숲을 삼자에다가 숲을 리며 공장 이름은 삼리며 그지 첩첩산중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장 이름이 삼림 홍차 다창인데 말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홍차가 처음 만들게 된 그 뭐랄까 전설 그 이제 입문반때도 잠깐 말씀드리고 품담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릴까 싶어서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그러니까 복건성 일대에 별난이 일어났는데 정부군이 이제 뭐랄까 이제 반란군을 지나보기 위해서 출동을 했다가 밤이 되면은 아유 병사들도 자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지 병사 수백 명이 잘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큰 차 공장으로 들어갔어. 근데 이 차 주인은 낮에 이제 차입을 따다가 밤 되면은 이제 차입을 뭐 우롱차를 만들라고 이게 만들라고 이제 푸대푸대 해가지고 싸놨는데 병사들이 땅바닥에 자기는 딱딱하고 안 좋으니까 차나무 푸대 위에서 잤어. 근데 사람 몸은 36.5도라는 온도가 있잖아.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사람 온도로 몸 온도로 야가 발효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퍼래야 될 차입이 사람이 따뜻하던 몸으로 발효를 시켜 놓으니까 그저 냄새도 퀴퀴하니 이상한 냄새 나고 또 색깔도 약간 누리끼리 변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가고 난 뒤에 이 농장 주인이 부랴부랴 소나무 장작을 떼서 차를 덮고 비비고 그래가지고 홍백에다 말리고 해가지고 차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까지 그저 무이산 일대에서 주로 먹던 녹차라든가 그저 어떤 우롱차의 그런 신선한 맛이 나온 게 아니라 이건 뭐지 맛이 꼬리꼬리하니 이상하게 꽃향이 나고 탕색깔도 삘겁게 이렇게 이제 변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맛으로 이 차를 먹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1시간 거리에 있는 성촌향이 뭐 옛날부터 그 복건성 일대에 모든 차를 외국 그 뭐랄까 이제 무역상들한테 팔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성촌이라는 도시였어. 네, 성촌 향에 가서 차를 갖다가 외국 사람들한테 시음해 주니까 고기 먹고 그런 뭐랄까 외국 사람들은 향도 커피처럼 막 강렬하고 맛도 막 짜릿하니 맛이 좋은 거야.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차 이제까지 녹차는 은은하며 동양 사람들이나 좋아하지 서양 사람들은 차라고 하니까 이제 사다가 이제 팔아먹고 그랬는데 그 이제까지 녹차나 그런 차보다 막 향도 막 그냥 강렬하고
맛도 짜릿하니 그냥 쓰고 뜰는 맛도 있으면서 달달하면서 막 좋으니까 주인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싹 사가 버렸어. 예, 그 소문이 돌자 사람들이 야 그럼 우리도 이렇게 삐렇게 만든 그 차를 만들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만들기 시작한 것이 이제 홍차의 뭐랄까 전설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건 하나의 이제 전설이고, 왜냐하면 차를 만들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녹차를 덮다 보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돈도를 낮게 오고 이 뭐랄까 이 덮는 걸 서툴게 덮어 놓으면은 나중에 그 차를 그 비빈 뒤에 멍석에다 깔아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공기 중에 있는 수분과 차잎이 가지고 있는 수분이 서로 이렇게 뭐랄까 삼투압 작업을 하면서 거기서 끄덕끄덕해져요. 이때 발효가 되는 거야. 발효돼 가지고 차잎들이 약간 빨갛게 변해요. 그래서 갈변이라고 하는데, 녹차도 만들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지 그 솜씨가 서툰 사람이 만들면 그런 갈변이 나오고 맛도 약간 발효향이 나요. 녹차의 신선한 맛이 아니라. 그러면서부터 서서히 야 그럼 아예 요걸 발효를 시켜버리면 어쩔까 해서 생긴 것이 우롱차고, 거기다가 조금 더 많이 발효시키다 보니까 홍차가 만들어. 그게 아마 제 정확한 그 홍차를 제작하게 된 발전 과정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유구부터 지금까지 1300년간 중국 각 지방은 요즘은 뭐 텔레비도 있고 전화도 있고 뭐 인터넷도 있고 해가지고 막 아침에 일어난 거 저희 1시간만 있으면 다른 성에 다 하고, 옛날에는 성과 성이 다른 나라예요. 말도 다 달라. 그래서 중국 북경 표준말이었으면은 절강성하고 이쪽 안위성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요. 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완전히 그 지역에 대대로 내려오는 차 만드는 방법,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되면서 중국 차가 종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똑같은 녹차인데 강소성에서는 병라초를 만들고, 절강성에서는 그 서고 용종을 만들고, 안위성에서는 황산모봉을 만들고, 이게 폐쇄된 그 어떤 상황에서 그 지역의 전통 제다 방법으로 천 몇백 년간 이어내려다 보니까 같은 녹차라도 맛과 향이 완전히 다른 녹차들 종류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지금은 이 책이라는 게 다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안위성에서는 녹차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고, 절강성에서 만드는 녹차를 어떻게 만들고, 강소성에서 만드는 녹차는 어떻게 만들고, 녹차 만드는 방법들을 전부 다 공유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오랜 세월을 그 지방의 특성에 맞는 그 차 만드는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화된 다른 종류의 차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 강소성, 절강성, 안위성이 이게 3대 녹차 산지인데, 거기에서 차를 만들 때 차잎을 따다가, 차잎이 우리나라는 차잎 따자마자 바로 갖다 이게 솥에다가 막 뻣뻣한 잎 갖다 이렇게 뭐 살청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차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지역마다 생잎을 따다가 위조를 시켜요. 그래서 어느 정도 10%에서 20% 수분을 발산시킨 뒤에 차잎이 조금 누글누글해졌을 때 솥에 넣어서 낮은 온도로 살청을 해요. 왜냐면 위조를 시키면서 거기서 어느 정도 그 약간 미세한 발효가 진행이 되고, 또 솥에서도 그 한 150도에서 200도 사이에
낮은 온도로 살청을 해도 충분히 살청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생잎 갖다 하려니까 350도에 400도 막 뜨끈뜨끈 막 거기다가 이렇게 하다니까 손님이 조금만 늦으면 그냥 밑에는 타고 위에는 설고 막 해가지고 녹차가 개판 5분 정도 와버리거든. 근데 우리도 이제 서서히 이제 그런 서로 이렇게 그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위조를 시키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이제 우리 녹차도.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대여섯 시간 동안 차잎을 얇게 펴서 널어요. 그러면 차잎은 공기 중에 수분이 적고 차잎은 수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반투압 현상이에요. 그래서 수분이 많은 차잎이 수분이 적은 공기 중으로 수분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시들림, 위조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수분이 발산이 되고 나면은 그걸 갖다가 소토에 적어놔도 소토 이제 살청을 하는데 살청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그 고생 안 해도 돼. 생각보다 400도라는 것은 고수들도 그냥 쩔쩔 매는 게 이 400도 솥 온도예요. 그래서 이제 홍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들림을 시키는 그 과정. 그게 16시간, 여름에는 16시간, 겨울에는 24시간을 차잎을 수분을 발산시켜야 되는데 항상 주시르면서 맨에 뾰족 나온 게 그 싹이라고 하거든요. 그 싹은 하얀 융털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이제 수분이 빠지면 젤로 여린 잎이라 젤로 빨리 말려요. 그러면서 그게 이거 빳빳했던 것이 수분이 없으니까 꼬실꼬실하죠. 그리고 또 잎사구가 처음에는 수분이 많으니까 팽팽하던 것이 뻣뻣한 것이 수분이 날아가면 쪼글쪼글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시들시들하다고 그러지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만졌을 때 약간 부드럽고 부드러운 감이 있고 약간 꾹꾹 찔리는 감이 있으면은 그때 이제 위조가 다 됐다고 하는데 그게 말로 하기는 쉽지만은 그게 전체적인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게 그 위조 그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온도가 막 햇빛이 짱짱 내가지고 실내 온도가 32도, 35도 그렇게 되어버렸다 하면은 한 10시간만 유조를 시켜야 돼. 그런데 그 여름이라도 날씨가 흐려가지고 햇빛이 안 나와. 그러면 30도, 실내 온도가 30도 이하로 떨어져 버려. 그러면 거의 20시간 가까이 유조를 시켜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차잎을 봐가면서 요게 지금 한 70% 수분이 날아가겠다, 60% 날아가겠다. 그걸 잘 관찰하는 것이 홍차 만드는 최대의 관건이에요. 그런 뒤에 이제 유념을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손으로 비볐지만은 지금은 영국 과학자가 만든 유념기계, 이 원통 안에다가 차를 넣어. 그 밑에는 이 판이 나선형 태극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 밑에 이렇게 요 밑에 판 보이지? 그러면은 이 통을 첫 번째 유념스부터 1분에 30번. 왜냐하면 너무 빨리 돌리면은 차잎들이 다 깨져 버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차잎이
저 돌돌돌돌 몰아지고 깨지고 그런 잎들이 생기면은 이제 두 번째 유념시킬 때는 한 40번에서 45번. 그렇게 이제 유념을 시킨 뒤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할 때는 위에 보면 판이 있어. 그 큰 이렇게 소뚜껑 같이 큰 판이 있는데 그걸로 차를 누르면 처음부터 눌러버리면 차들이 가루되어 버려요. 이게 처음에는 안 누르고 저들끼리 둥글둥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어떤 것들이 부딪혀서 깨지고 어떤 건데 또 성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골골골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다가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입이 깨지고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유념이 되고 난 뒤에는 이제 더 강하게 유념되라고 위에서부터 쫙 눌러줘요. 눌러가지고 이제 유념을 해서 두 번째 유념을 하면은 온 공장에 홍차향이 가득해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유념 딱 해놓으면 홍차향이 다 나는. 그런 뒤에 왜냐면 유념할 때마다 저거 뭐 큰 원통이 이렇게 빙빙 돌거든요. 원통이 빙빙 돌면은 차잎들이 전부 이렇게 태극 이거 뭐라고 나선형으로 거기에 이렇게 비벼지면서 요것들이 뭉치면 그 다음에 유념을 해서 잘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덜덜덜덜덜 터는 기계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가 뭐랄까 유념을 싹 해가지고 우리 뭐 탈곡 할 때 뭐 덜덜덜덜덜 떠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 위에다 놓고는 이제 조금씩 내보내. 그러면 밑에 이거에 덜덜덜덜 털면서 이걸 다 이렇게 풀어. 옛날에는 사람이 일일이 다 손으로 풀었어. 근데 요즘 이제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뭐랄까 터는 게 그게 해괴한다고 해. 덩어리를 풀어헤친다 해서 풀어헤치를 해. 덩어리 괴에서 해괴 기계인데 거기다 놓고 싹 풀은 다음에 또 아까 그 동그란 통에다 놓고 또 유념을 하고 해가지고 세 번째 다 한 뒤에 이제 다 이게 풀어 헤쳐가지고 7cm 정도 두께로 깔아요.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물조리로 수분을 많이 줘. 왜냐하면 발효라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차잎이 가지고 있는 산화효소와 그리고 수분이 있고 실내 온도 30도라는 온도가 있어야 발효가 되지. 실내 온도가 25도, 20도 이렇게 낮아버리면은 전기 난로나 불 때 가지고 온도를 높여줘야 돼요. 그리고 상대 습도가 80% 이상, 그래서 90%가 돼야 발효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옷 칠하는 집 가면은 옷이 습도가 없으면 안 말려요. 축축해야 축축은 습도가 있어야 옷은 굳어지는 거야. 그래서 옷칠 해가지고 놓는 방을 들어가면은 막 뭐랄까 담요를 쫙 해가지고 물 뿌려가지고 축축이요. 그래야 옷이 마르듯이 이 차도 발효시키는 거 가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가끔 물조로 가지고 물을 뿌려서 습도를 90%까지 올려줘야 돼. 그래야 이게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뿌려서 7cm를 싸가지고 그걸 2시간에서 2시간 반 동안 놔둬. 그러면 저게 수분이 밑으로 쫙 서서히 밑으로 쫙 내려갔다가 맨 밑에가 온도가 가장 높아지면서 다시 또 수분이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효가 돼요. 근데 뭐랄까 기술이 시원찮은 사람은 요 놈이 도대체 발효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떠는 거예요? 그냥 궁금하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7cm로 샀으니까 이렇게 밑에 이렇게 굳어보면 차 배려버려. 일체 움직이면 안 돼. 그리고 육안으로 봤을 때 표면이 약간 마른 듯 싶다 하면은 물을 살짝 한번 더 뿌려줘. 저그들끼리 알아서 발효가 돼야지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발효가 안 돼버려요. 산소가 들어가고 찬바람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 온도에 의해서 발효가 되는데 2시간 반 동안 그대로 놔둬야 돼. 그 대신 겉표면이 말른 듯 싶다 하면은 물을 한번 또 살짝 해주고 그러면
100% 완전 발효가 돼요. 그러니까 완전 발효시키려면은 실내 온도가 30도라는 뜨거운 온도가 필요하고 상대식도 90%라는 수분이 있어야, 그리고 차 자체에도 거의 축축할 정도로 물을 뿌려줘야 돼요. 우리가 흑차 악토에 발효할 때 생잎 100kg에 물 20kg, 30kg 막 입이 축축할 정도 물을 뿌려가지고 1m씩 싸서 흑차를 만들듯이, 이건 홍차는 2시간 반 동안만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m씩 싸는 게 아니라 7cm 얇게 싸가지고, 너무 뜨거운 열내 흑차처럼 보면, 흑차는 그렇게 놔두면요 며칠 지나면 그 안에가 80도까지 올라간대. 그러면 홍차가 그냥 다 타가지고 이거 차도 아니고 이상한 차버리지. 그래서 7cm 얇게 해서 2시간 반 동안만 발효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홍차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아미노산이 많고 차 내한 물질이 많은 홍차들이 감칠맛도 나고 시고 짜고 쓰고 떫고 달고 맛의 오미가 골고루 있고, 그래야 우리가 명실상부한 고급차라고 하는데, 이런 고급 홍차는 예를 들어서 겨울 같은 날씨에 차를 데려서 한 1시간 정도 찻잔에 그대로 놔두면은, 우리가 죽을 쏘가지고 죽이 식으면은 겉표면에 그 뭐랄까 이게 딱딱 무슨 막이 하나 생기잖아요. 홍차도 똑같아요. 홍차도 이 영양 물질들이 산소하고 부딪히면서 거기서 막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홍차 다 썩었다 니까 버려라 하면 그 손실이야. 그 홍차는 뜨거운 물만 조금 부으면은 또 싹 막이 없어지면서 그 맛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홍차는 이미 100% 발효시켜서 3일이 가도 안 썩어. 그러니까 두고 맹물 나올 때까지 빼먹는 게 홍차야. 그리고 홍차는 옛날에 사람들이 야 모든 차는 이제 이 신선한 그 뭐랄까 새봄의 신선한 맛과 향과 그 부드러운 맛으로 먹는데, 홍차도 이렇게 이제 2년 지나버리면 유통기한 2년이니까 2년 지나버리면 못 먹는다고 다 버려버리는데, 홍차처럼 발효시켜 완전 발효시킨 차는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약이 돼요. 그래서 홍차 먹다가 못 먹은 거 야 이거 다 썩었다 버려다 오지 말고 그대로 밀봉해서 놔뒀다가 10년 20년 후에 먹어봐. 그러면 새로운 맛과 향이 나오면서 그 진짜 우리 몸에 건강에 좋은 약이 될 수가 있어요. 소나무 연기향, 송년향, 차를 만들 때 소나무 장약을 빼서 소나무 연기를 흡착을 시켜서